자, 오랜만에 뵙네요. 예, 잘 지내셨죠? 네. 예. 자, 43페이지요. 43페이지. 자,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이제 토지 이동부터 다시 갈게요. 자, 토지 이동. 자, 일단 토지 이동의 말뜻은 맨 위에 43페이지입니다.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하면 6개 말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 6개를 토지의 표시라 하고, 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 한다. 그래서 이 토지의 표시가 아닌 뭐 소유자가 바뀌었다든지, 개별 공시지가가 바뀐다든지, 뭐 토지 등급이 바뀐다든지 이런 건 토지 이동이 아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왼쪽은 토지 이동 사유고 오른쪽은 토지 이동이 아닌 거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토지 이동이 아닌 거 기출 문제들이에요. 뭐 공시지가 변동이라든지, 뭐 소유자가 바뀌었다든지, 뭐 소유자의 뭐 인적사항, 주소 이런 게 바뀐 것은 토지 이동이 아니다. 쉬운 문제예요. 예, 그럼 이제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표시가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인데 어떤 게 있죠? 구체적으로 뭐 신규 등록, 그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그다음에 우리가 말소. 토지가 뭐죠? 바다가 아닌데, 그러면 토지가 바다가 아닌 거고, 그러면 토지가 새로 생길 때 하는 게 뭐죠? 신규 등록. 그럼 전에는 뭐였다는 얘기고? 바다였다는 얘기고, 거꾸로 토지였는데 바다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럼 토지가 없어진 거니까 말소한다고.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면 바다로 들어가면 말소하고, 말소를 했는데 잘못 말소할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살릴 수도 있다. 그게 회복. 그럼 토지로 회복할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 토지 이동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자, 지번할 때, 지번 변경 있어요? 토지 이동이다. 지번 변경. 토지 이동이죠? 지번, 토지 표시. 토지 표시가 바뀌는 거니까, 지번 변경도 토지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축척을 변경해요. 그러면 이제 지번, 뭐, 경계, 면적 이런 거 새로 정한다고. 그 축척 변경도 토지 이동이에요. 예. 행정구역 개편, 행정구역 변경. 행정구역 소재가 바뀌고 하는 거니까 행정구역 변경도 토지 이동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횡선으로 구분한 이유는 요 위쪽은 일반적인 토지 이동이고 요 밑에 있는 것은 토지 이동은 토지 이동인데 좀 특수한 것들이야. 특수한 것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일단 요거 지번 변경하고 축적 변경은 시도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 네. 그럼 이거 토지 이동 누가 결정하죠? 이런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에요. 소관청. 어떻게 하죠?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거 복습인데. 신청을 받아서 소유자의 신청. 소유자가 이런 거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정은 지적소관청에서 한다고. 물론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하면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직권으로 할 때는 순서가 있다. 직권으로 할 때는 순서가 있는데 제일 먼저 요거 현황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해. 그래서 토지이동 현황조사 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토지이동 현황조사하고, 그 다음에 어디다 적어요? 토지이동 조사부. 토지이동 조사부에다 적고,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만 안 된 다음에 정리한다. 예, 여기 직권으로 토지이동 정리할 때 순서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했지만 요 신청을, 이런 거 신청을 소유자가 하는데, 소유자가 안 하면 대신할 수도 있다. 예, 대위 신청이 있었고 특례도 있었어요. 특례에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사업 시행자만 신청한다. 예, 이걸 미리 했던 거예요. 네, 자, 다 이제 별표 매년 시험에 나오는 얘기들이고, 자, 그 다음에 이런 토이동을 소관청에서 할 때 시도사의 승인 받고 해야 되나? 승인 필요 없어요. 분할하는데 시도사한테 승인 받고 분할하는 거 아니라고. 예, 그냥 누가 하는 거예요. 저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두 개는 토지이동은 토지이동인데 시도의사한테 승인받고 해야 된다고. 그 뭐하고 뭐는 지번 변경하고 축적 변경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한 거다 이런 뜻이에요. 네? 뭐라고? 네. 자, 특수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요 행정구역 변경은 토지이동은 토지이동인데 요거는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정구역 바뀌는데 소유자들이 우리 행정구역 바뀌어주세요 신청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법의 개정에 의해서 바뀌는 거지 소유자가 신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위에랑 좀 다른 특수한 토지 이동이다 그래요. 되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인 토지 이동이 이렇게 갈 때 표가 있다고. 그 핵심 모아둔 거 표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밑에 표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신청할 때 요거예요. 요 신청할 때 의무가 있다. 그래서 바다를 매립했다. 그럼 뭘 해야 되는데?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데 60일 이내에 신청해라. 의무가 있다고. 며칠 이내? 60일. 그래서 보통은 60일이에요. 60일.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게 60일. 말소는 90일이고 회복은 의무가 없다. 회복은 며칠 이내에 신청하라 이런 말이 없고, 그 다음에 분할하고 합병을 보시면 거기 세모라고 돼 있어요. 그 분할하고 합병은 60일은 60인데 세모로 돼 있잖아요. 이거 무슨 뜻이죠?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의무가 없는데 의무가 있는 경우들 정리하셔야 된다고.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할 때 측량을 해야 되느냐. 신규 등록 해야 되고, 등록 전환 해야 되고, 분할 해야 되고, 합병 안 하고, 지목 변경 안 하고, 말소 해야 되고, 회복 해야 돼요. 그래서 맨날 합병하고 지목 변경 측량할 필요 없다. 이거 내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좀 누가 했죠? 이거 지적소관청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하고 나서 토지 표시가 바뀌니까 등기부도 고칠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럼 등기소에다가 고치라고. 무슨 등기? 변경 등기를 촉탁을 하는 거예요. 소관청에서 등기소로 촉탁을 해. 근데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촉탁할 게 없다. 지금 무슨 등기 촉탁이라고? 변경 등기, 고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아직 등기부 자체가 없다고. 우리나라는 대장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등기부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 등기부 자체가 없으니까 등기 촉탁할 일이 없다는 거. 나머지는 촉탁할 게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되고, 맨날 답이 신규 등록이에요. 등기 촉탁하지 않는 거 하면은 신규 등록 찾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 신규 등록의 특징, 신규 등록의 특징은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소유권 증빙 서류가 들어가야 된다. 신규 등록 누가 신청한다고요? 소유자가 신청하는데, 그럼 자기가 이 땅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돼. 그래서 다른 토지동 신청할 때는 소유권 증명 서류가 필요 없는데 신규 등록할 때만큼은 뭐가 들어가야 된다. 소유권 증명 서류가 들어가야 된다. 표 보고 계시죠? 그게 특징이고, 그런 거 정리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에서 토지장으로 옮기는 거죠. 임야대장에서 토지장. 처음 들어오시는 분은 안 계시죠? 지금 계속 연결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에서 토지장으로 옮겨 등록하는 건데, 이때 지목 변경하고는 별개예요. 그래서 등록 전환하고 지목 변경은 별개라고, 무관하다고. 그래서 지문에 등록 전환 문제에 지목 변경을 수반해야 한다, 뭐 이런 말 나오면 다 X라고. 이해되시나요? 등록 전환과 지목 변경은 따로따로라고. 그래서 뭐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이런 말 나오면 다 틀린 말이에요. 그 얘기고, 이게 옛날에는 수반했는데 2020년에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분할하고 합병은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다 그랬죠. 예외적인 신청 의무. 그래서 그 분할이 의무가 있는 것은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됐을 때. 키워드가 뭐죠? 일부가 형질 변경됐을 때. 그다음에 합병이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는 것은 첫째, 공동주택 부지예요. 뭐라고? 공동주택. 단독주택 부지는 합병 의무가 없어요. 근데 공동주택 부지면 한 필지를 합쳐야 돼. 합병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11개의 지목은 합병 의무가 있어요. 11개의 지목. 11개의 지목을 외우는 방법은 우리가 공공용도의 지목, 그럼 뭐 얘기하죠? 학교, 길, 물. 학교 용지, 그다음에 길, 도로, 철도 용지, 그다음에 물,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 용지. 이렇게 8개의 지목은 우리가 공공용도 지목이에요. 거기에다가 3개를 더하면 돼요. 공공체, 써져 공장 용지, 공원, 채용 용지. 이렇게 11개의 지목은 무슨 의무가 있다? 합병 의무가 있다. 합병 의무가 있는 지목 11개예요. 좀 이따 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합병에서 정리하신 거, 합병 제한 사유. 합병은 언제 하는 거죠? 자, 제가 밭 2필지, 10번지하고 11번지 2필지를 갖고 있어요. 2필지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로 합칠 수 있나? 하실 수 있죠.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하는 거라고. 하고 싶으면 하는데 그 2필지가 떨어져 있어. 그럼 못 하는 거죠.
그 합병하는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합병의 제한. 이해되시죠? 합병의 제한. 그래서 여러분도 알고 계신 거. 두 필지가 있는데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이 안 되고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뭐 지목이 다르면 안 되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정리하시는데 특히 등기 제한도 있었어요. 두 필지에 이런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길게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갑니다. 자, 신규 등록하시죠.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이란 새롭게 조성된 토지,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역구에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그다음에 신청 방법. 소유자는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되고. 특징, 아직 미등기 상태예요.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아직 등기부가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소유자를 등록해요. 신규 등록을 할 때, 처음 대장에다가 등록을 할 때 소유자가 누군지 써야 되죠. 그럼 소유자가 누군지는 누가 조사해요? 지적 소관청. 이때 등기부는 없는 거죠. 그래서 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합니다. 2번에 소유자는. 그다음에 4번에 첨부서면, 신규 등록 신청할 때 내는 서류예요. 이게 소유권 증명 서면이에요. 신규 등록 신청할 때 내는 서류, 아까 특징에서 다른 데는 없지만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소유권 증명 서류를 내야 됩니다. 그게 1, 2, 3, 4, 4개. 근데 결국 4번에 보시면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4번 이런 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위에 1, 2, 3번이 다 소유권 증명 서면의 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에 소유권 증명 예시가 나오고 그거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4번에 기타 조항을 넣은 거죠. 어쨌든 이게 다 뭐다? 소유권 증명서면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1번에 자, 법원의 판결서일 수도 있어요. 소유권 증명 법원의 판결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다를 매립했다 그러면 준공검사확인증, 준공검사확인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한 때에는 기획지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일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앞에 이제 무슨 말인지 생각했어요. 누구 명의로 등록하려고 할 때 지금? 지방자치단체. 그게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땅이 누구 건데, 원래 누구 건데, 원래는 지금 뭐 하는 상황? 신규 등록을 하는데 원래는 누구 건데, 국가 건데 이런 뜻이에요. 앞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 원래는 누구 건데, 국가 건데 누구 명의로 하려고. 지방자, 국가가 아니라 지자체 소유를 하려 이 말이에요. 원래 국가 거니까 국가랑 협의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국가의 재정 담당한 데 어디예요? 기획재정부죠. 그래서 누구 명의로 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할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가 있어야 된다.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에 생각된 국가 건데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국가 건데. 자, 그래서 그 밖에도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밖에 4번에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등기사항 증명서 돼요? 말이 안 된다고. 아직 등기부가 없다고. 뭐 등기필증 이런 말 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제목에 4번의 첨부서면의 그 가로에 등기증명 X라는 말 이해하셨나? 그래서 소유권 증명을 등기로 할 수는 없다. 등기로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등록 전환. 그죠? 등록 전환. 자, 등록 전환이란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장 지역대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보통 이제 임야대장에 있는 것은 별벌이 없는 땅이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비싼 땅은 어디 있고, 토지대장에 있고 별벌이 없는 땅들은 임야대장에 있는데 그 토지대장인 토지들이, 임야대장인 토지가 개발이 될 수도 있다. 개발이 되면은 중요한 용도로 바뀌는 거니까 토지대장으로 옮긴다고. 그걸 등록 전환 그래요. 그래서 등록 전환은 언제 할 수 있느냐? 자, 밑에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 그래서 등록 전환 대상 토지라는 말 보이시죠? 그래서 첫 번째가 원칙적인 건데 관련법에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둘째 줄에 뭘 얻었다? 개발 행위 허가를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등록 전환할 때 가장 관련이 깊은 법이 산지관리법이겠죠. 임야니까 종전에 임야였으니까 무슨 법이 적용돼요? 산지관리법. 그래서 산에다가 건물 지을 수 있나? 임야 허가만 받으면. 그럼 산지 전용 허가 이런 거 있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건물 지은 거니까 건축법도 적용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건축법상 또 뭘 얻고, 허가를 받고, 이런 각종 허가. 그래서 통칭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 앞에는 예시고, 산지개발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 신고,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신고,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른
뭘 얻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뭐 할 수 있다. 등록 전환하는 거예요. 네, 등록 전환. 자, 지난번에도 잠깐 했지만 자, 요 토지를 볼게요. 산 70번지. 예, 그럼 임야대장이 있는 건가요? 예, 임야대장이 있어요. 임야대장. 자, 임야대장에, 자, 집원 뭐라고 나오죠? 산 70, 요게 집원이죠? 예, 임야대장 앞에다 산자 붙이는 거고. 그 다음에 임야대장에 지목 나와요? 예, 지목 뭐라고 나오죠? 임야라고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면적 나오나? 면적. 임야대장. 안 나와요? 면장. 우리 면적 했잖아. 우리 이거 지난번에 한 거예요, 지난번에. 집원, 지목, 면적. 지목은 목도장. 도로 끝나고 장으로 끝난 데 쓴다. 면적은 면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런 표정 지으면 안 되는데. 면장. 이렇게 외우세요. 작년에도 면장 가지고 답 그냥 맞춘 거니까. 면장, 면적.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나온다고. 그래서 임야대장에 자, 예를 들어 15,000제곱미터다 이렇게 나왔다고 할게요. 자, 소유자도 나와요. 네, 소유자가 누군가 이제 나올 거예요. 갑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산 70번지에다가 아파트를 지을게요. 아파트 지을 수 있다. 네, 아파트 지어. 자, 아파트 지을 때 순서가 허가 받아. 뭐 받고?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공사하고 공사가 준공되고. 자, 이런 순서를 할 거예요. 일반적인 순서가. 그러면 이제 개발될 거잖아요. 그럼 등록 전환한다고. 그러면 이제 요 시기에서 언제 하는 거예요? 허가. 아까 우리 동그라미 친 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등록 전환할 수 있어. 등록 전환. 글씨가. 자, 그럼 이제 아파트를 다 지었어요. 자, 그럼 이 땅은 아파트 부지가 되었나? 공사를 다 했어. 아파트 다 지었다고. 준공이 되었다고. 그럼 이제 이건 임야가 아니라 아파트 부지가 단지가 되었잖아. 그럼 이제 지목 바꿔. 지목. 이제 대로. 그건 대로 지목 변경. 그건 언제 하는 거고. 준공되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2020년에 이게 개정된 건데 옛날에는 등록 전환을 이때 하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요때 준공됐을 때 옮기라고 그랬다고. 그 옛날에는 등록 전환하고 지목 변경이 겹치죠. 지목 변경할 때 등록 전환도 같이 한다고. 그래서 옛날엔 등록 전환할 때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근데 지금 아까 무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등록 전환은 언제 하는 거고 허가를 받았을 때 할 때고 지목 변경은 준공되었을 때 하는 겁니다. 이 그림 이해하고 계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자, 요거 아파트 지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토지대장으로 옮길게요. 예, 등록 전환. 자, 복습할게요. 자, 토지대장에다가 집원은 뭐라고 써요? 몇 번지 옆에 옮겨진다. 50번지 옆에 옮겨지니까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50의 1번지, 집원은 50의 1. 그다음에 지목은 임야. 지금 여기죠? 허가만 받은 거예요. 아직 공사 시작도 안 했어. 그래서 지목은 그대로 임야. 면적은 측량을 해야 된다. 측량. 그래서 측량해서 우리 지난번 면적할 때 이게 15,001이 나온 경우도 있고 15,100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자, 이게 새로 측량한 면적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 측량해서 나온 면적을 뭐라고 표현한다? 요거 등록 전환될 면적. 뭐라고 한다고요? 등록 전환될 면적.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꾸 반복하셔야 돼. 네, 반복. 요것을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등록 전환될 면적하고 종전 임야대장 면적에 차이가 날 수 있나? 새로 측량하니까 옛날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다. 이건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 이렇게 부를게요. 그럼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여기를 고치고 해야 된다. 여기를 고치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그냥 나온 대로 쓰는 거라고. 여기를 15,100이라고 직권으로 정정하고 와야 된다. 여기 면적. 이게 등록
전환입니다. 예, 등록 전환. 그래서 요런 얘기들은 지난번에 다 한 거니까 요 파트에서는 등록 전환 파트에서는 언제 등록 전환하느냐 대상을 좀 자꾸 외우세요. 4가지 있었죠. 그럼 그중에서 첫 번째 한 게 지금 이거죠. 어디 있는 토지? 임야 대장의 토지인데 관련법에 의해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에 뭐 할 수 있다? 등록 전환할 수 있다. 되셨나요? 예,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자, 맨 위에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대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도 뭐 할 수 있다? 등록 전환할 수 있다. 그럼 자, 요 땅 볼게요. 요거 산 71의 1번지 요거요. 요거는 개발되는 땅이 아니야. 예, 근데 여기가 개발되는 거야. 그럼 이걸 등록 전환해요. 허가 나와서. 그럼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됐죠. 그럼 요것만 남겨두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그럼 요거는 개발 안 되는 땅이라도 같이 옮길 수 있다고. 예, 이해 뜻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대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토지는 개발이 안 되는 땅이라도 이런 말이죠. 등록 전환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3번.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돼. 그게 키워드예요. 네, 사실상. 이미 개발됐다는 거죠. 사실상 형질 변경되어 있어. 그럼 등록 전환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4번에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한대. 이거는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개발 계획이 잡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개발될 땅이니까 등록 전환할 수 있다. 그래서 4가지 표현 기억하세요. 허가, 대부분의 어쩌고저쩌고, 사실상 형질 변경,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 분할.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등록 전환 대상입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이 다음 중 등록 전환 대상이 아닌 것은 다음 중 등록 전환 대상이 아닌 것은 지문이 몇 개? 시험 문제는 5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4개는 이거잖아요. 나머지가 답이라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4개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절차는 금방 했던 거예요. 이런 사유가 있으면 60일 내에 신청하고, 그다음에 등록 전할 때 측량을 새로 하고, 그래서 면적도 새로 정하고, 됐고요. 소유자는 그대로 옮기나요? 소유자는 바뀌는 거 없어요. 그래서 대장이 바뀐 거지 소유자는 그대로 옮깁니다. 이게 등록 전환. 자, 이제 분할 가시죠. 분할. 자, 분할은 토지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 필지로 쪼개는 게 분할이죠. 자, 분할은 언제 할 수 있냐? 대상 보시면 법에 3가지 경우가 나와요. 첫째,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리 1필지 일부만 매매돼요? 한 필지가 1000평이야. 1000평인데 그 중에서 500평만 팔 수도 있냐고. 팔 수도 있죠. 근데 등기는 안 되지. 부동산의 일부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가 없어. 그럼 등기해 주려면 뭐부터 해야 돼? 분할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분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분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장하기 위한 경우에도 분할할 수 있어요. 이럴 때 분할할 수가 있는데, 절차를 가시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밑줄 주세요. 분할하려면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해야 한다. 자, 그럼 언제 분할하라고요? 분할 신청하라고? 분할하려 하면. 그래서 이제 국어적 표현으로 보면, 그래서 말려면 말고, 하려면 하라 이런 말 뜻이라고.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죠. 하려면 하라. 이게 무슨 신청? 이민 신청. 그러니까 분할은 하려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민 신청이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거기서 키워드는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 돼. 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돼요? 그렇죠. 1필지 일부가 용도 바뀌었으니까 지목 변경하면서 분할을 같이 해야지. 자, 이렇게 밭들이 쭉 있어요. 여기 밑에 도로가 있고, 여기 밭들이 있는데, 자, 10번지가 현재 전인데, 집 지을 수 있다? 주택. 지을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항상 똑같아. 허가받고, 공사하고, 준공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허가 못 받으면 못 짓는 거고, 허가가 나오면 지을 수도 있다. 그럼 순서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때, 지목 변경 언제 하죠?
요 준공되면 집 다지면 지목변경 요때 하는 거랬잖아요. 요게 지목변경 며칠 이내 해야 돼요? 60일 이내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지목변경 했어요. 이제 집을 다 지었습니다. 근데 요 11번지 소유자가 보니까 옆집에서 집 예쁘게 잘 졌어. 나도 짓겠다. 자기도 이제 허가받아서 지을 수도 있냐고. 근데 여기 11번지 소유자는 11번지 다 쓰는 게 아니라 요렇게만 집 짓겠다라고 허가받을 수 있다고. 1필지의 일부만 허가를 얻을 수도 있다고. 이때 조금 여기다 이렇게 졌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 집이 다 지어졌어. 그럼 뭐 하는데? 지목 변경을 해요. 그럼 대로 바꿔요. 대로 바꾸고 여기는 계속 전이야. 그럼 한 필지에 지목이 두 개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용도 바뀐 만큼 이거 잘라야 된다고. 그럼 뭘 해야 돼? 분할을 해야 돼. 분할은 언제 하라고? 요 지목 변경 할 때 같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지목 변경이 며칠 해야 되니까 60일 되니까 분할도 덩달아서 60일 신청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라고. 말 되시죠?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1필지 전부가 형질 변경되었을 때는 지목 변경만 하면 되는 건데 1필지 일부가 용도가 바뀌었을 때는 두 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목 변경하고 분할 얘기해서 그 키워드가 뭐라고요? 1필지 일부. 첫째 줄에 1필지 일부란 말이 키워드예요.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그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래서 두 개를 신청해야 되는 거죠. 그럼 분할 신청서 낼 때 모두 내야 돼. 지목 변경 신청서를 같이 내야 된다고. 바로 밑에 줄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해 보시면 아까 분할은 위에 세 가지 경우에 할 수 있었다고. 위에. 분할 대상에서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2.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되는 것은 1번만이라고. 말 이해되셨나요?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요때만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이제 이런 식이라고. 물론 이제 문제 연습 많이 하시겠지만 이제 7월 달부터 문제풀이 하잖아요. 그래서 연습하시겠지만 이제 지문이 이런 식으로 내요. 자,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는 60일 이내 분할을 신청해야 한다. X라고요. 소유권 이전 매매는 60일자 들어가면 안 된다고. 60일이 붙는 것은 첫 번째 1필지 일부가 그때만 60일 붙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장 구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분할하는 게 개발행위 허가인가? 개발행위인가? 토지를 여러 필지로 쪼개는 것도 땅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분할하려면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개발이 돼요? 되지. 근데 제한이 있는 거지. 개발 금지 구역이 아니라 개발 제한 구역이잖아. 그래서 개발이 되긴 되는데 제한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개발하려면 허가 받아라. 그걸 무슨 허가 그래? 개발 행위 허가 그러잖아요. 근데 분할하는 것도 개발 행위라고. 그러니까 그린벨트에서 분할하려면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이제 순서가 어떻게 돼요? 분할하려면 먼저 뭘 받아와야 돼요? 허가를 받고 분할을 신청해야 되겠죠? 분할 신청하고 허가 받는 게 아니잖아. 그 얘기가 동그라미 3번이에요. 당연한 얘기인데 2020년에 조문으로 들어갔어요. 이걸 안 지키는 사람이 있나 봐. 그래서 조문에 넣었어요. 3번 읽어볼까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말 들리시죠? 예, 당연한 상식입니다. 자, 분할 이제 끝났고, 이제 거꾸로 이제 합병. 자, 여러 개를 하나로 합치는 거. 합병. 합병도 조문 표현이 똑같아요. 분할하고. 밑에 읽어보시면, 자, 소유자는 토지를 합병하려면, 이렇게 돼 있죠. 하려면, 대통령 정부에 따라 소관청 합병을 신청해야 된다. 아까 분할하고 똑같잖아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미 신청해라. 자, 됐어요. 넘기죠. 근데 합병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해야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병은 원래 의무가 없지만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다. 해서 맨 7개. 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끊고. 공동주택 부지에서 끊어요. 끊고. 그래서 공동주택 부지는 합병 의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공자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토지로서 합병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맞지 60일 이내 합병을 신청해야 한다. 그럼 이런 지목들은 합병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해야만 된다고. 그래서 그 지목이 11개가 나와요. 11개가 나오는데 그걸 외우셔야 되는데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그 외우는 방법이 우리가 일단 아까 학교 길물
8개 외운 거 있잖아요. 예, 학교 길문에다가 공공체, 공장, 공원, 채용용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1개를 한번 밑줄 쫙 그어보시면, 자, 물론 조문 순서는 아니지만 일단은 학교 찾아보시고, 학교. 둘째 줄에 나오잖아요. 학교용지 나오죠. 예, 그 다음 길. 도로하고 철도용지 있죠. 도로, 철도용지. 물,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용지 했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남은 게 뭐예요? 공장용지하고 맨 끝에 공원, 채용용지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래서 공공체 이렇게 외우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개 학교, 길, 물, 공공체. 예, 됐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합병의 제한. 자, 그래서 연결해 보시면 우리가 아까 합병은 하려면 하는 거다. 말려면 말고 근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고 싶어도 아까 지목이 다르면 합병할 수 없고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합병의 제한이지. 제한. 그래서 이 제한이 중요합니다. 합병의 제한. 자, 이럴 때는 합병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천천히 이제 읽어봅니다. 1번 합병하는 토지에 지번 부여적, 지목, 소유자가 서로 달라. 합병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합병하는 토지에 다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합병이 안 돼. 그럼 밑에 다음의 등기 4가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있죠. 그럼 그 등기가 있는 것은 합병이 되는 거라고. 그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것은 합병할 수가 없다. 그럼 합병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 안 되는 게 많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소극적으로 규정한 거예요.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안 된다 이런 뜻이라고. 되셨죠? 그래서 외우는 방법. 그리고 이게 등기법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합병의 제한에서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등기 제한. 그래서 이거 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열된 거. 요거 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가 없다.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은 되는 거다. 기억, 니은, 디귿은 되는 거니까 거기 하는 걸 보시면 소유권은 당연히 있어요. 소유권 당연히 있고 용익권은 있어도 돼. 용익권은 부동산의 일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용익권 등기된 것은 합병이 됩니다. 그럼 용익권 하면 우리가 4개잖아요. 지상권, 전세권, 그다음에 임차권, 그다음에 지역권인데 지역권은 앞에 수식어를 잘 보셔야 돼. 승역지만 돼요. 우리가 지역권 하면은 요역지가 있고 승역지가 있잖아요. 그럼 승역지를 위해서 아니죠. 요역지를 위해서 승역지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사용당하는 땅이 승역지죠. 예, 그럼 승역지는 일부라도 되나? 일부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건 다 일부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승역지는 일부일 수 있기 때문에 합병이 되는 거라고.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요역지는 합병이 안 됩니다. 요역지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 이런 것은 원래 부동산 일부에 있을 수 없어. 예, 그다음에 신탁 이런 것도 부동산 일부에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이런 등기가 된 것은 원래 합병이 안 돼요. 안 되는데 단 요 저당권하고 신탁 중에서 되는 게 있어.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을 때 등기 원인 연월 접수로가 같은 저당권. 말 되셨나요? 그냥 저당권은 안 돼요. 그래서 뭐 등기원인 연월 접수로가 같은 저당권. 이게 창설적 공동주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탁도 동일한 신탁 이런 말이 붙어 있어야 돼. 같은 또는 동일한 이 말이 붙어 있는 저당권하고 신탁 등기만 예외적으로 합병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등기원인 연월 접수원화가 같은 가압류 등기가 된 토지 합병할 수 있나? 가압류. 안 돼요. 저 동그라미 안에 없냐고. 동그라미 없잖아요. 그 동그라미 안에 없으면 뭐가 붙어 있고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등기원인 연월 접수원화가 같은 가등기가 있대. 안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안에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수주가 붙었을 때 될 수 있는 것은 저당권하고 신탁 등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용익권 있는 거 되는 거예요. 용익권 있는 거, 소유권은 당연히 있는 거고, 예, 이렇게 보시고, 요익권 중에 지역권은 승역지만 된다. 요역지는 합병할 수가 없다. 예, 요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합병하라는 토지에 지적도입니다. 축척이 서로 다르면 합병이 안 돼요. 축척 다르면 합병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겠죠? 예, 떨어져 있으면 합병 안 되고, 연접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5번에 등기된 토지하고 등기가 되지 아니한 토지는 합병이 안 되고, 6번, 합병하라는 갑필지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되어 법에 따른 분할 대상 토지인 경우. 자, 요 그림에서요,
요 11번지하고 12번지가 있는데 아까 11번지가 요 일부만 허가를 얻어서 집을 다 지었어. 집을 다 지었어요. 자, 그럼 지목 변경할 수 있나? 이거 집을 다 지었어. 그럼 지목 변경하고 아까 분할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신청해요?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잖아. 며칠 이내 신청? 60일 이내. 근데 소유자가 신청을 안 했어. 소유자가 이런 걸 신청을 안 했어. 그러면 현장에서 실제로는 집이 있지만 공부상으로는 그냥 전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요 상태예요. 그런데 요 11번지 소유자가 요 12번지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두 필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11번지하고 12번지를 합병해 달래. 예, 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지목이 같나요? 지금 아까 요거 안 된 상태야. 그럼 대장으로는 그냥 계속 전으로 돼 있잖아. 여기도 전이고 여기도 전. 그럼 지목이 같잖아. 그래도 이건 실제로는 여기가 용도가 다르잖아. 그래서 이건 그냥 합병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시면 문장을 자꾸 읽으시라고. 문장 읽으시면 지금 뭐 읽는 거예요? 6번 읽으시라고. 합병하라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지금 지목은 같냐고. 전 같잖아요. 같은데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법에 따라 분할 대상 토지인 경우. 이해되시죠? 근데 아직 분할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합병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요걸 잘라. 이거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분할해서 요건 대로 바꾸고, 여기는 계속 전인 거잖아요.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해달라. 이거는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분할과 합병을 동시에 해달라. 그때는 합병할 수 있다. 예, 그게 이제 단서 얘기죠. 읽으시면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때는 합병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예, 됐고요. 자, 그다음에 7번 합병하는 토지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르면 합병이 안 돼. 지분이 다르면. 그다음에 8번은 어떤 토지와 관련된 사업 시행 지역 안의 토지하고 지역 밖의 토지는 합병이 안 돼요. 예, 그다음에 9번에 합병하려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다만 지적소관청이 전자안전법에 따른 행정도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소유자가 동일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아까 여기서 11번지가 소유자가 갑, 12번지 소유자가 갑,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토지 대장에 이 소유자의 주소 나와요? 대장에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나오잖아요. 자, 근데 이 사람의 주소가 서울이야. 서울인데 지금 부산으로 이사 갔어요. 주민등록 옮겼다고 전입신고에 대해서 현재 주소가 부산이에요. 그래서 12번지에다가 주소 고쳤어요. 12번지의 주소 뭐로 나와요? 부산. 근데 요 11번지 대장에다가는 주소를 안 고쳐놨어. 그럼 여기는 계속 뭐로 돼 있고 서울, 여기는 부산. 그럼 소유자 이름 같은데 주소가 틀리잖아요. 그럼 이때 옛날에는 요 주소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합병을 안 해줬다고. 말 이해하셨나?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합병하려면 먼저 주소부터 같게 만들고 합병해라 이런 뜻이었다고. 근데 이게 너무 형식적이다 해서 법을 개정했어. 그래서 소유자가 같은 건 맞아요? 같은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을 개정하면서 주소가 틀리더라도 같은 소유자라는 것만 확인하면 합병해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주소가 다르면 합병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이렇게 다시. 그래서 주소가 다르면 합병할 수가 없어. 근데 다만 지적소관청이 전자정보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주소가 다른 상태에서도 이제는 합병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죠? 합병하고 있어요. 합병의 특징. 아까 측량 안 해요? 측량 안 하지. 합병은 측량 안 해요. 예. 지금 함정 없어요. 예. 자, 합병은 측량 안 합니다. 자, 그러면 합병 후 필지 경계 좌표는 동그라미 치고 경계 좌표는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하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한다. 자, 밑줄 말소하여 결정. 그다음에 2번 합병 후 필지 면적 동그라미 치고 면적은 합산하여 결정. 밑줄 치고 합산하여 결정. 이게 지금 뭐 안 한다 이 말이죠. 측량 안 한다. 그럼 지금 경계, 좌표, 면적 이런 것은 원래 측량해야 돼. 경계, 좌표, 면적을 새로 정하려면 측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합병을 할 때 이런 거 새로 정하는데 측량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럼 경계, 좌표는 어떻게 정하고?
경계 좌표는. 자, 합병하면 경계 바뀌어요? 합병하면은 경계 바뀌잖아. 근데 경계를 새로 정하기 위해서 측량할 필요는 없고,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가운데 선 지우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정한다고. 경계 좌표는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정하고, 그다음에 면적 늘어나요? 합병하면 면적 늘어나잖아요. 새로 측량할 필요는 없고, 합산하여 결정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중개사 시험에는 맨날 뭐 합병은 측량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요 지문이 그냥 맞는 지문으로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간평사 문제 보면 이제 어떻게 낸 적이 있냐면 요 조문 그대로 두고 가로를 만들었다고. 그 가로가 지금 동그라미예요. 예, 그러니까 경계 좌표는 어떻게 정하는 거고 말소하여 정하는 거고 합산해서 결정하는 것은 면적은 합산해서 결정하는. 되셨죠? 예. 여기 합병할 때의 처리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지목 변경 갈게요. 지목 변경. 자, 지목 변경. 자, 60일 이내 하는데 대상 보시면 자, 국토개미위원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범위에 따른 토지 형질병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지금 우리 아까 이거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집 지을 때 지목 변경 언제 한다 그랬어요? 공사가 준공될 때 지목 변경한다 그랬잖아요. 그 문장이에요. 관계법에 의해서 형질병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뭐 한다? 지목 변경한다 이 말이에요. 또는 2번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또는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그래서 요 3번은 예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1번의 예외. 그러니까 3번의 키워드가 뭐예요? 준공 전. 아까 1번에서는 준공될 때 지목 변경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준공 전이라도 지목 변경할 수도 있대. 이해되시죠? 뭘 위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공사 준공 전에 지목 변경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지목 변경 신청할 때 첨부 서류 보시면 토지 형질병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한 서류 4번 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한 서류. 그래서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해야죠. 지금 뭐 신청하는 거니까? 지목 변경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용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서류를 내야 된다고. 예, 그런데 2번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보존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과 관련된 밑줄 규제를 받지 아니한 토지, 지목 변경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은 토지 또는 전답 과수원 상호간의 지목 변경 밑줄 전답 과수원 상호간의 지목 변경 밑줄 2개 치셨죠? 이 2개의 경우에는 따로 서류를 안 내도 돼.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2가지 경우는 지목 변경이 쉽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어떤 경우라고요? 서류 따로 안 내도 되는 게 지목 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아요. 규제. 그래서 앞에 나오는 게 그 규제의 예시죠. 앞에 나오는 거 뭐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농지 전용 허가, 보존산지 전용 허가 이런 건 규제잖아요. 그럼 이런 대상 토지면 허가서 내야 된다고. 근데 이런 규제를 받지 않은 토지면 따로 증명서 없어도 된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농지끼리 바꾸는 것도 쉬운 거라고. 전답, 과수원, 상호간의 지목 변경할 때도 서류 안 내도 된다. 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서류를 내야 되는데 3번 위 1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가름할 수 있다. 자, 내야 될 서류가 이미 갖고 있는 거래요. 누가 갖고 있다? 지적소관청이 갖고 있어서 누가 확인해서? 지적소관청이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따로 안 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시도의사 확인으로서 제출에 가름한다. 이게 기출문제죠. X죠. 시도의사의 확인으로서 가름한다. X라고. 예, 누구의 확인?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이런 얘기고요. 자, 이제 마지막 받으려 된 토지의 등록 말서. 자, 읽을게요.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받으러 된 경우, 받으러 됐는데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지적공부 등록 말소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된다. 자, 통지 통을 한번 쳐볼까요? 통지. 자, 토지가 바다로 들어갔어요. 근데 다음날 다시 나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원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요. 영구적으로 바다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걸 누가 발견한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발견했죠. 그러면 누구에게 알려? 소유자에게. 밑줄 치시고 소유자에게 통지한다고. 소유자에게 통지. 뭐 하라고? 말소 신청하도록 통지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이제 계속 읽으시면 2번 소관청은 토지 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등록 말소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소 신청 며칠 이내 했어야 돼요? 90일. 보통 위에 건 60일이었는데 이건 90일. 그럼 90일이 언제부터 90일?
통지 받은 날. 그래서 그게 90일만 너무 집중하다 보시면 그 앞에 90일 앞에 받아로 된 날부터 90일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받아로 된 날부터가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야 돼요. 안 하면 직권으로 하고. 그다음에 3번. 소환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로 회복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문장에 며칠 내에 신청하라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90일이라고 붙는 것은 말소만. 회복은 90일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게 또 기출문제였고 회복 의무는 없고. 4번 지적공매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하였을 때는 그 정리 결과를 밑줄 소유자 및 해당 고유수명관리청에 통지, 동그라미 치고 통지. 그래서 우리 말소 회복할 때 통지가 2번 있네요. 말소할 때. 그래서 위에 통지는 말소 신청하라고 통지하는 거고 밑에 통지는 결과 하고 나서 통지하는 건데 그 기출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다르죠. 위에 통지는 누구에게? 소유자에게 한 사람이잖아요. 거기다가 소유자 또는 해당 공유수명관리청이 이렇게 해서 틀리긴 했다고. 말소 신청 통지는 소유자에게만 통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고 나서 하는 결과를 통지하는 것은 소유자에게도 하고 해당 공유수명관리청. 두 사람 나옵니다. 두 사람한테 다 통지하라 이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토지 이동이었습니다. 정리하시겠죠? 이렇게 많이 나온 해는 한 3년 전에는 이게 4문제나 냈어요. 요 표에서. 그래서 요 포인트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축척 변경. 요건 좀 특별한 거라 그랬죠? 축척 변경은 좀 특별한 건데, 요건 이제 작년에 요새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3문제나 냈는데요. 이건 좀 끊었다가 정리할게요. 좀 쉬었다가 축척 변경 가겠습니다.